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정치권이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의 뜻을 모았습니다. 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나온 이야기죠. 정부와 여야가 이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의 뜻을 모았습니다. 일단 이제 관심을 모았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을 대통령실 시사를 하면서 기존에 아주 좀 강경했던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좀 더 바뀌었죠. 그러나 지금까지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내온 입장은 뭐였냐면 의료계가 단일안을 내면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보겠다는 거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제로 베이스라는 말이 좀 더 첨가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연일 언론이 뭐 의료계 마비, 혼란, 무슨 대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심리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나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그런 심리적 불안을 야기되지 않도록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런 의료 공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두고는 안 되겠다. 민심의 악화 수준이 워낙 세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정부가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든 야당을 향해서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 노력을 하겠다, 그런 결기와 뜻을 보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민심을 반영을 했고 또 지금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해본 네. 것이다라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갑자기 입장을 바꾼 배경? 그 8월 29일 날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강경한 입장에서 한치도 후퇴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해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완전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죠. 최근 네. 여론조사를 보면 그나마 낮은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던 뭐 이 70대 이상 또 이 보수층 지지율까지 상당히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 동력을 상실할 정도의 이기 의식이 지금 정부 여당 내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결국에 이것은 뭐 가장 핵심적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의료 문제, 의료 갈등 해결이 지금 지지율 추가적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야정의 협의체라는 대화 테이블을 재개하는 거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제로 베이스라고 얘기하고 모든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처럼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과연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온 태도 그리고 오늘 또 2026년에 이 정원에 대해서는 유예하지는 않는다, 유예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는 또 추가적인 입장 여러 가지를 보면 네. 과연 정부가 지금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사안 또 국민들의 불안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대화의 테이블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지만 성과를 내는 데까지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될 산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어떤 국정동력 상실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그런 배경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 협의체 구성 자체는 일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대통령실을 향해서 협의체에 제안을 했고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수용을 하면서 좀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는 그림이 됐는데요. 어떤 당정 갈등설 이제는 좀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 시간이 흘러가면 뭐든지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이번에 이 여야 의정 협의체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이전에 했던 방식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예. 이전에는 이제 메시지를 먼저 내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실의 사회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을 미리 만났대죠. 네. 그래서 내부 조율을 하고 의견도 전달하고 해서 당이 우선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를 냈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이 환영 멘트가 나왔고 민주당이 곧바로 받아들이는 모양새여서 이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학습 효과도 있고 또 뭐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감을 익히는 시간도 필요했을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각기 입장이나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정부 여당은 내밀하게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인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치밀한 조율과 소통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전과 같은 갈등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기존과는 다르게 이제 메시지를 먼저 내지 않고 뭐 사회수석을 만나서 일단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는 그런 한 대표의 어떤 성장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의료 대란 또 그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지금 민심 위반, 뭐 어쩔 수 없는 일시적인 어떤 소통, 뭐 이 구조 이상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 지난번에 8월에 이 그 지도부 만찬 갑자기 취소되고 아직까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최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신뢰관계가 회복됐다고 볼 만한 아무런 뭐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대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당정 관계를 정립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이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 이 심각한 국정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위기 의식에 대해서는 뭐 여당이나 정부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 전체적인 의료계 설득 과정에서는 정부 여당만 갖고는 또 안 되고 야당의 또 역할도 필요하고 그러면 결국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라는 제안을 받아들인 방식을 취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에게 적극 힘을 실어서 소통을 하면서 이 향후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당정 간의 이 갈등 요소를 다 해소할 수 있겠느냐. 네. 여전히 좀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예. 뭐 이번 과정에서 서로가 이제 공동의 성과를 가지고 이 대통령실과 또 정부와 당이 협력하니까 이런 성과를 낸다. 이런 하나의 뭐 이 성과의 계기를 만든다고 하면 이게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신뢰가 깨진 이 신뢰 관계가 회복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위기의식으로는 일시적인 봉합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 즉각 가동을 하자라고 호응을 내놨습니다. 다만 협의체를 통한 의료 공백 대응과 또 정부 여당의 책임 추궁은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에 대한 문책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선을 긋고 있거든요. 협의체 구성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단 뭐 이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책임을 문책하는 것과 지금 당장의 위기 해결을 위해서 여야 협의체를 가동하고 의료계를 설득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또 같이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불신을 초래한 핵심에 있는 박민수 차관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과연 이제 대화로 나올 수 있을까? 결국에 여야정의 협의체가 가동이 되면 대화의 상대방이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박민수 차관이나 보건복지부 측인데 지금까지 보여왔던 태도를 볼 때 과연 의료계의 몫에 귀를 기울여서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불신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실제 당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이 문책하고 결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해서 대화 채널 가동을 하다가는 지금 위기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지를 조건으로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떤 방식이든 책임을 묻고 그 과정에서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서 야당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의 목소리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렇게 좀 문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장차관에 대한 경질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예, 그거는 뭐 의정 갈등을 장기간 조기 수습하지 못하고 또 뭐 다소간의 설화도 있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의료개혁 의정 갈등이라는 갈등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이 주무장관이나 차관을 갖다가 경질하기는 시점상으로는 지금 어렵습니다. 옛날 그 정치권의 검은 중에 강을 건널 때는 말을 갈아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그런 어려움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일종의 지금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뭐 행정상의 업적이라든가 언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방어를 해주는 건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도 지금 국민들이 워낙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시급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교체를 조건으로 지금 협의체에 참여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협의체가 구성돼서 개시가 되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국민적 요구라든가 불편이 워낙 거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 뭐든지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여도 야도 동참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뭐 문제의 문제를 논의를 하든지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계의 참여 여부가 될 텐데요. 일단 반응을 좀 신중하게 내놨습니다. 특히나 2025학년도부터 원점 재논의가 돼야 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1년의 간극이 좀 메워지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2025년도 지금 뭐 입학 전형이 곧 시작됩니다. 그런데 전공의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금 원점 재논의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학생이라든가 입학생이라든가 부모들이 겪는 혼란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요구를 하는 밀리지 않겠다는 결기인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2025학년도 원점 재논의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시점상. 그러니까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얘기하자는 것은 의료계가 단일안을 가지고 나오면 정부가 2026학년도부터는 논의를 해보자는 네. 얘기니까 그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생각해서 그 정도의 양보는 저는 의료계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년간의 간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더 큰 문제는 의료계가 단일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협회에 따로 뭐 병원협의회에 따로 전공의협의회에 따로 뭐 각자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협의체를 만들자고 얘기는 해놨지만 의료계의 단일 목소리나 대표성이나 상징성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만약 의료계가 단일한 목소리, 단일한 대표성을 갖고 나온다면 저는 의미 있는 진척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로 국민들의 그 여론 민심이 지금 압박이 심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네. 이제 입시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런 좀 의견들이 하나로 수렴이 좀 되겠습니까? 쉽지는 않겠죠. 지금 부원장님 말씀대로 곧 수시 전형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그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지금 증원에 맞춰서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의사들의 이 부분 문제 제기의 주요 원인은 당장에 이게 내년에 신입생들을 1,500이 증원된 숫자를 뽑아놓고 실질적 교육이 가능하겠냐는 문제 제기가 일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증원이 됐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의대생들도 수업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원 유급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실제 내년에 추가적으로 뽑는 인원과 올해 수업을 듣지 못한 인원들을 다 합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대 교육 현장에 이걸 수용할 수 없다는 상황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 증원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건으로 내거는 게 아니라 실제 의료교육 현장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2025년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아예 닫아놓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이 증원에 따른 의료교육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정도는 대화 테이블에 놔야 그래야지 의료계가 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좀 넘어가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결국 수사팀의 결과와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불기소로 결론이 날 전망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13일에 끝이 나잖아요. 다음 주 안으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결과는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보고를 해서 지금 세간의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 검찰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는 마지막 단계가 수사심의위원회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내용이 예측이 됐던 거고요. 그간에 법조계에서 다수 의견이 그러니까 불기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본 게 다수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지금 내용을 보면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알선수재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그다음에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그다음에 뇌물수수, 증거인멸까지 6가지 다 불기소 권고를 했는데 이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부인이 기소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직무 대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대가성 문제라든가 직무 관련성 이런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은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무슨 이런저런 부탁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반영됐다는 흔적도 없고요. 그게 대통령의 직무와 직접 관련됐다는 흔적도 증거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은 논리의 합리적인 흐름을 따라서 당연한 결론을 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이미 법조계 많은 분들이 불기소 권고를 할 걸로 예측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미 예측된 내용이 결과로 다시 확인됐을 뿐이다. 그리고 대가성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측은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부원장님과 같은 이유를 가지고 예측한 건 이유는 아니었고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쨌든 수사된 상황 결과를 보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가지고 기소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수사 상황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겨우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부속 청사에 검사들이 가서 신분증까지 반납하고 전화기 반납하고 이런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법리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어떤 수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겠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 또 조사는 어땠습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종결 처리됐습니다. 이 사건 자체에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수사 결과를 들여다본다 한들 어차피 이 내용에서 기소를 의견을 제시할 만큼의 어떤 쌓여있는 내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심의위원회 진행 절차도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제기를 한 이 목사님의 본인이 출석해서 진술을 하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검찰 수사팀하고 김건희 여사팀 변호인만 참여해서 불기소 의견이라는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만 듣고 수사심의위원회가 판단을 했다면 어떤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다 예측이 됐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 회부를 하면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 증거 판단이나 법리에 충실하게 잘 됐다. 끝난 거 아닙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수사 자체에 문제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첨언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질문 예,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관련해서 그 첨언을 좀 얘기이신데요. 해주실까요? 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재형 목사 측을 불러서 그 입장을 안 들었다는 얘기인데 몰카 공작을 한 중대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 진술을 참고를 하는 게 맞나요? 근데 입장문은 받아서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그쪽의 입장을 전면 배제한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조 변호사님처럼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법리를 다툴 때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일반론적인 얘기지만 최재형 목사라는 분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몰카 공작을 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덫을 놓았던 함정을 판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서 의견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고요. 법리에 따라서 보는 게 맞고 지금 민주당 지금 6번 특검법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6번 냈는데 법안 낼 때마다 특검 수사 대상이 늘어가요. 이게 정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전국 주도권을 쓰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말씀을.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일단 일부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문 전 대통령 탈당 요구 집회를 예고한 것 관련해서는 일단 뭐 분열은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내일 두 사람의 회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 사의 문제에 관련해서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결국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기소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만으로 끝이 나냐. 지금 2년 4개월 동안을 보면 이재명 대표 사안으로
이 수사가 모든 전국의 이슈를 끌고 왔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들이 다 있었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들은 이 법인카드 문제 외에 전부 다 기소돼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각될 이슈가 없는 시점에서 최근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주 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어떤 정치 보복적 수사고 이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어떤 당내 진영이나 개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같이 대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당원 일부가 원래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 뭐 당내 목소리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하고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오히려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정부와 검찰에 오히려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를 요청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요. 뭐 자제를 요청한다고 해서 안 듣는 것을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수의 목소리는 아니고 뭐 자제하지 않을까 저렇게 기대합니다. 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원팀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이재명 대표. 내일 두 사람의 만남 어떻게 흘러갈까요? 뭐 8일 날인가 이재명 대표 양산 방문하신다 그러대요. 당연히 이당저당을 떠나서 당연히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당내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겠죠. 게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피의자로 된 부분이 전 사위의 타이 이스타젯 불법 채용 의혹인데 그거 말고도 지금 뭐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도 있고 그다음에 월성 원자로 원자력 경제성 조작 혐의 뭐 등등등등등 이렇게 범죄 혐의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의 문제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면 민주당의 부정적 이미지가 쌓이는 측면이 있으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도 공동방어를 해야 될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지금 민주당이 전당 체제로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주력하고 있는데 당내 갈등이 불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국 주도권이라든가 추동력을 얻어가기 위해서라도 그런 식의 분열은 자초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